선생님, 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개인정보 보호, 또 정보 보안 교육 자료 받아보시잖아요. 솔직히 좀 익숙한 내용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교육청의 가장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요. 그냥 쓱 훑어보는 거 말고요. 진짜 중요해진 변경사항이나 현장에서 좀 놓치기 쉬운 것들, 그리고 또 아차 싶은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기본적인 원칙들은 선생님들 다 잘 아실 테니까요. 이번에는 진짜 업무에 바로 적용할 만한 내용들, 특히 최근에 좀 강화된 규정들이잖아요. 아니면 동료 교사로서 서로 이것만은 꼭 좀 조심합시다 하고 얘기할 만한 부분들 거기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대응 절차 있잖아요. 이게 확 빨라진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 그거요? 정말 중요하죠. 그 유출 사실 알게 되면 이제 공휴일이든 뭐든 상관없이 72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거 맞죠? 그리고 예전에는 2주 줬던 것 같은데 조치 확인서 제출도 일주일 안으로 확 줄었다고요? 와, 이거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혹시 정말 딱 한 명 정보만 유출돼도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요, 유출되면 교육지원청 통해서 교육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0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 정보나 고유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해킹처럼 불법적인 접근으로 유출된 거다 이러면 교육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양쪽에 다 신고를 해야 하고요. 아, 양쪽이요? 기준이 꽤 구체적이네요. 네, 이런 절차 변경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평소 관리인데요. 특히 그 최소 수집 원칙이요. 이게 학교 현장에서 생각보다 잘 안 지켜질 때가 좀 있어요. 최소 수집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 학교 교육 직업이나 학력 같은 정보요. 사실 교육 활동에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그쵸? 근데 좀 관행적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명백히 원칙 위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요.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요. 설령 정보 주체가 동의를 했더라도 수집하면 절대 안 됩니다. 법적 근거가 핵심이에요. 와, 동의를 받아도 안 되는 거군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을 다한 개인정보 있잖아요. 이거는 5일 이내 파기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아, 오일이요? 네. 불필요한 정보는 아예 처음부터 안 받는 게 좋고, 주민번호는 법적 근거 필수, 그리고 다 쓴 정보는 5일 내에 파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규정들을 잘 지키려면 평소 습관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사이버 보안의 날 같은 정기 점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 거죠? 네,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이죠. 이날만큼은 좀 시간을 내셔서요. 그 PC 보안 상태 확인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내 PC 지킴이. 그거 꼭 실행해서 100점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또 프라이버시 아이 같은 개인정보 검사 도구로 PC 안에 혹시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암호화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하면 삭제하고요. 아, 내 PC 안에 있는 파일가죠? 네.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 같은데 혹시 개인정보 노출된 거 없나 이런 것도 점검해야 하고요. 이게 좀 귀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 사고 사례들을 보면 이게 정말 필수적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실 거예요. 실제 사례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요. 공유 폴더나 문서에 열람 제한 설정을 제대로 안 해놔서 학생 정보가 그냥 유출된 경우가 있었고요. 또 민원 처리하다가 실수로 다른 민원인 전화번호 같은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단체 대화방에 무심코 파일 올렸다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아, 단체 대화방도요? 네. 그리고 인쇄해둔 명단 같은 거 분실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있고요. 특히 몇 년 전에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시험지가 통째로 유출된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네네. 그 사건 기억나요. 정말 큰일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PC 비밀번호 설정이나 백신 업데이트, 내 PC 지킴이 점검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켰어도 어쩌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걸 놓치면 파장이 이렇게 크군요. 아, 그리고 정보 처리를 맡길 때요. 위탁이랑 제3자 제공 이것도 좀 헷갈리던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것도 정말 많이들 혼동하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그 정보 처리가 누구의 이익과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학교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하려고 업체에 정보를 주는 거? 이건 위탁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앨범 제작 업체에 학생 명단하고 사진 주는 거. 이게 대표적이죠. 아, 졸업 앨범요. 네. 이 경우에는 관리 감독 책임이 학교에 있고요. 학생들 개개인의 별도 동의는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 업체 선정하고 관리 계약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제3자 제공은 다른 건가요? 네, 그거는 정보를 받는 쪽, 그러니까 제3자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정보를 넘겨주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외부 기관 경진대회에 학생 참가를 추천하면서 주최 측에 학생 정보를 넘겨준다, 이런 상황이요. 아, 외부 대회 추천 같은 거요? 네, 이때는 반드시 정보 주체인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고요. 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도 기본적으로는 정보를 제공받은 그 제3자에게 넘어갑니다. 목적하고 책임 소재가 완전히 다른 거죠. 아, 위탁이랑 제3자 제공.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목적이랑 책임 소재가 다르군요. 네, 잘 구분해서 처리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 특히 그 72시간 신고 규정이나 5일 내 파기 원칙, 그리고 사이버 보안의 날, 정기 점검, 또 방금 말씀해주신 실제 사례들, 이런 것들은 정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 선생님들 모두의 관심과 또 실천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정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학생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우리가 마음껏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점점 더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 이 둘 사이의 가장 이상적인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요. 우리 모두가 한번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